코스피가 장중 1% 넘게 오르며 2,7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1% 내리며 시가총액 3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기한 없는 전면 휴진에 나섭니다. 중증이거나 응급이 아니라면 모든 진료를 한꺼번에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들어 9억 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노원, 도봉 등은 상승 전환하며 서울 아파트 값은 11주 연속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브리핑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연이틀 반등하며 2,7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조정받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오전 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장 초반 2,729선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약 열흘 만에 2,700선을 회복했는데요. 이후 상승폭을 줄이면서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0.8% 상승한 2,711.0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3천억가량 매수 중이고요. 개인은 홀로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SK 하이닉스가 4%대 상승하면서 다시 20만 원에 올라섰는데요. 포항 석유와 가스전 관련주는 기자회견 내용을 소화하면서 현재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대 오르면서 86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31일부터 5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36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뉴욕 증시 열기는 조금 잦아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0.02%, 나스닥은 0.09% 하락했습니다. 반면 다우 지수는 0.2% 상승 마감했는데요. 서학개미의 사랑을 받는 엔비디아는 1%가량 내리면서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하루 만에 애플에 다시 내줬습니다. 유행성 주식, 이른바 밈 주식의 대표 주자인 게임스탑은 47%나 급등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유럽에서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나온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는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시장이 반길 만한 고용자 소식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캐나다에 이어 유럽까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올 하반기 중에는 금리를 낮출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통화정책 방향이 바뀌는 피벗, 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캐나다가 무려 4년 만에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내렸고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실시했는데요. 주요국들의 움직임에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대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선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진작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과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리스크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에서 2.4%로 내려가는 트렌드가 잘 확인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에선 4분기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를 낮출 거란 관측이 많은데요. 이 경우 한국은행이 뒤따라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을 4분기까지 늦출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보고서를 낸 IB 7곳 가운데 노무라와 모건스탠리, JP모건, 소시에테제네랄 등 4곳은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4분기부터로 봤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계속해서 산업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한 지 3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으로 장기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미국으로 갔다고요?
네, 이 회장은 지난달 31일 전세기를 이용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2주간 동부 뉴욕에서 서부 실리콘밸리를 가로질러 30여 건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먼저 현지 시간 4일 뉴욕에서 버라이즌의 한스 베스트베리 최고 경영자와 만나서 다음 달 공개될 갤럭시 신제품 판매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동 직후 이 회장은 모두가 하는 사업은 누구보다 잘 해내고 아무도 못하는 사업은 누구보다 먼저 해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비롯해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까지 만남 가능성 등이 고루고루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국내 외적으로 아주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재계에서는 최근 삼성을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이 직접 위기 극복 해결사로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물론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경쟁사의 도전이 거센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 삼성전자 노조는 인근 협상을 두고 사측과 대립하면서 오늘 창사 이후 첫 연가 투쟁에 나섭니다. 이 회장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지 미국 출장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현대차 그룹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105층에서 55층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놨는데 서울시가 재설계 변경 협상단을 꾸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재협상단을 꾸릴 것을 요청했다고요? 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현대차 그룹과 사전 협상을 마쳤는데요. 당시 현대차 그룹은 105층 규모 초고층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사업지용도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3단계 중상향, 또 용적률 800%까지 완화, 공공기여율 4.3% 인센티브 등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은 서울시와 논의 없이 기존 105층에서 55층 2개 동으로 변경한 조감도를 공개했고 건축계획 위주의 변경이라 문제가 없다며 서울시에 조속한 인허가 절차를 촉구한 바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지난주 현대차 그룹에 협상단 명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GBC 설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 등을 다시 논의하는 게 필수고 이를 위해 양측 모두 협상단을 꾸려야 한다는 건데요. 서울시는 현재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 내외 규모로 협상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현대차 그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 그룹 측은 일단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협상 결과에 중요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추가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GBC 건물 높이는 사전 협상의 주요 조건이었던 것만큼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는 2주 정도 기한을 뒀는데 현대차 그룹이 3번의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는다면 사전 협상 자체를 취소하는 강수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네, 올해 초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던 포스코가 임원에 한해 다시 주 5일 근무제로 복귀합니다. 포스코는 어제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임원에 한해 주 4일 근무제를 주 5일 근무제로 전환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진부터 위기의식을 갖고 근무하자는 취지라며 주 5일 근무제를 일반 직원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일인 난임치료 휴가가 6일로 늘어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또한 일, 생활 균형을 보장하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은 6,300곳으로 늘리고 늘봄학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대 7억 3,500만 달러,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매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 업체 배런스는 황 CEO가 내년 3월까지 엔비디아 주식 최대 60만 주를 매도하는 사전적 거래 계획을 지난 3월 14일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젠슨 황 CEO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 판결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4에서 5월 진행한 여론조사 참여 유권자 약 1,900명에게 다시 물어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격차가 앞서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정부가 전공의 당근책도 내놨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나서고 의사협회는 오늘 총파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휴진하는 병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빼곤 진료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약 68%가 휴진에 동의했는데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관련 조치를 취할 때까지 휴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미 전공의에 대한 각종 명령들 거둬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사흘 전에 진료유지 명령 등을 철회하면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과 여론 등을 감안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나중에라도 면허 정지 등 처분에 착수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교수들은 강제로 일하라는 명령 자체가 잘못됐으니 복귀 등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고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저녁 7시 온라인 회의로 전공의 행정처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 분위기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 아파트 값이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에선 9억 원이 넘는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봅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값이 11주 연속 오름세인 거죠? 네, 한국부동산원은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이 0.09% 올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상승폭이 더 커졌는데 특히 노도강 지역이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노원과 도봉구는 이번 주 각각 0.02%, 0.01% 상승했습니다. 서울 집값 오름세는 경기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오르며 약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특히 경기에선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앞둔 기대감에 안양 동안구, 성남 분당구 위주로 아파트값이 오르며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미 서울에선 9억 원을 넘는 거래가 많다고요? 네, 이분 기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7,410건 중 9억 원 초과 거래는 약 52%를 차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면서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늘었는데요. 올해 1, 2월 2,000건대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3월 4,200건, 4월 약 4,300건을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공항 라운지와 골프장 무료 이용을 위해서 비싼 연회비를 내면서 신용카드 가입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이런 부가 서비스를 말도 없이 변경하고 제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젠 사전 통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카드사들이 약관을 바꿨군요. 네, 우리카드는 오늘부로 시그니처 카드 등 총 11종에 대한 상품 약관을 개정합니다. 카드사가 항공권과 골프 이용권 등의 부가 서비스 혜택을 임의로 변경, 제한하는 내용을 개선한 건데요. 일례로 국내선 동반자 무료 항공권 혜택의 경우 기존엔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 스케줄이 변경될 수 있다고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약관은 여기에 서비스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정 고지가 원칙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주중 골프 그린피 면제와 특급 호텔 1박 무료 서비스도 골프장 사정으로 원하는 일정의 예약이 불가할 수 있다는 기존 내용에서 사전 고지 원칙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골프클럽 주중 무료 이용과 해외 유명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할인 내용도 사전 고지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도 앞서 4월 24일부로 공항 라운지 이용, 또 항공 업그레이드 서비스 이용 등의 이용이 제한될 경우에 사전 고지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을 하자 그제서야 뒤늦게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작년 말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부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 중단, 제한하는 23개 조항을 언급하면서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들이 늦게나마 개정을 하긴 했지만 고객 입장에선 사전 고지를 못 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한 우리카드 약관 개정을 보면 사전 고지가 원칙이라는 문구와 함께 제휴처의 갑작스러운 사정 변경 등 사전 고지가 불가능할 수 있어서 사전에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1분기 보험회사 대출채권 전체 잔액은 1년 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불황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은 2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보험사 대출액 얼마나 됩니까?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험사 대출채권 전체 규모는 268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기업 대출이 134조 8천억 원으로 1년 새 5조 원 넘게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계 대출의 경우 133조 7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7천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보험계약 대출과 신용대출이 늘었습니다.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이 2조 원 가까이 증가해 7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도 2천억 원 늘어난 7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 부실도 늘고 있다고요? 네, 올해 1분기 보험사 대출 채권 연체율은 0.54%입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기준입니다.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6%로 전분기 말 대비 0.08%포인트 올랐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0.51%로 같은 기간 0.14%포인트 늘었습니다. 총 여신에서 고정이하 여신이 차지하는 부실채권 비율은 0.76%로 지난해 말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43%로 0.06%포인트 올랐고 기업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91%로 전분기 말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대손 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 흡수 능력 제고 등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포항 영일만 일대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배장될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에 이 경제성은 있는가, 또 이런 분석을 내놓은 곳은 어딘가 등의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한 중인 분석회사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박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방금 전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 지난 5일 입국 당시 자세한 설명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밝혔던 아브레우 박사.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호주의 석유개발 회사 우드사이드가 지난해 동해 유전 탐사 사업에서 철수했다는 점과 또 한 번 시추하는데 1,000억 원이 든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죠. 이에 대해 아브레우 박사는 7개의 유망 구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반함 등 지질학적으로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제반 요소들을 갖췄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성공률에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20%로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공률에 대해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며 20%의 성공률은 곧 80%의 실패 가능성을 의미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던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도 내놨죠. 네, 우선 회사의 주소가 아브레우 박사 자택의 주소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팀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소규모 업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추를 직접 하는 업체가 아닌 분석 업체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내놨지만 앞으로도 의혹은 따라올 전망인데요. 아브레우 박사도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시추를 해보는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계속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을 장애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시주와는 다르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최저 생계조차 유지하기 벅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장애연금 수령액 얼마나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연금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50만 4,60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해인 2022년 월 47만 4,879원보다는 6% 넘게 늘었지만 노령연금 평균액인 월 62만 원의 81%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해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인 월 124만 6천 원의 40%에 불과했고 정부가 세금으로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보다도 훨씬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격차가 크다면 현실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이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지가 않다 보니까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고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그러니까 노령연금과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평균 급여액의 비율은 2012년 88.7%에서 지난해인 2023년 81.3%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20년에 불과한 장애연금의 의제 가입 기간을 일본처럼 25년으로 올리거나 장애 등급에 따라서 60에서 100%인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파로 연체율이 치솟은 새마을금고가 2분기에만 부실채권 1조 원을 더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당국이 상반기 결산을 앞두고 강도 높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우선 대규모 매각 걸림돌은 해결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손자회사인 MCI대부에 이번 2분기에만 부실채권 1조 원을 더 매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 걸쳐 모두 2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는데 올해는 반년 만에 1조 5천억 원 규모를 더 내다 파는 겁니다. 다만 지난해 1조 원에 올 1분기에만 5천억 원가량을 매각한 곳인 MCI대부의 매입 한도가 문제였는데요. 대부 업법상 총 자산 한도는 자기 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받아서 추가 채권을 매입하려면 자본금을 증자해야만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MCI대부에 약 1,000억 원을 더 출자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MCI대부 자기 자본도 2,500억 원이 넘어가면서 부실채권 매입 한도 역시 2조 5천억 원 이상 풀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 행안부가 지난 4월 발빠르게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예외적으로 푼 건데요. 동일인 대출한도에서 제외되는 대출에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중앙의 손자회사에 나가는 대출도 추가했습니다. 즉 MCI대부의 부족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회뿐 아니라 금고들도 MCI대부의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실탄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그만큼 건전성 비상이라는 건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새마을금고 오늘 올해 들어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서 전체 연체율이 지난 2월 7%대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자산 건전성이 내려앉은 경남 지역 금고들에 줄줄이 행안부 특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석 달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대출금 비율을 7% 밑으로 내리는 등 연말까지 연체대출 특별관리 방안을 써내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새마을금고 현안 점검회의에 금고 각 지역 본부장들까지 참여하도록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부동산 PF 경공매 방안 역시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청정하지만 일부 경기 남부와 전라 서부를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양호하고요. 워스트 기준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점차 흐려지겠고요. 늦은 밤부터는 서쪽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날은 덥겠습니다. 낮 동안 30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주말부터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중서부 지역은 공기질이 탁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